자, 앞에 경찰대 문제하고 이 문제를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의 미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과정을 생각해 나와 남이 함께 쉽게 푸는 법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성리 아닙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성리로 만약 이 문제를 푼다면 그 지금 이거 제곱은 그래서 x 곱하기 x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두 번 곱하는 거죠. 16 플러스 이거 두 번 곱하면 9 해서 25 이것은 x 곱하기 x 같은 걸 두 번 곱했는데 25가 되려면 x는 얼마야 되겠습니까? 5, 5, 25니까 x는 5다. 그래서 이 값은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다면요. 어, 근데 만약 이렇게만 풀면 어때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아까 경찰대 문제를 여기 안에 있는 팔각형의 넓이를 6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이 공식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암기만 해서 풀면 그것은 이제 분명히 이 문제의 답은 맞추겠습니다만 이것도 답은 맞췄죠. 근데 장차 뭔가 수학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건 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풀어야 됩니다만 이렇게 푸는 건 뭡니까? 과생법이죠. 과생법을 악용하면 이렇게만 푸는 거죠. 이 수학의 아름다운 미덕인데 이것을 그냥 악용만 하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문계 형식으로 풀면은 이 개념의 본질을 제가 알 수 있다고 그랬고요. 수는 일단 이것도 경찰대 문제와 똑같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풀이 방법은 사실은 600가지도 넘어요. 이 피타고라스성이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600가지도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기서는 삼각형의 넓이 경찰대 문제도 삼각형의 넓이로 풀었죠. 똑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일단 수단계로 수문계에서 수단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를 하시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3 과정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중2 과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가끔씩 이제 선생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개편이 되고 있죠. 근데 개편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저는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한심하냐면 교과서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개념을 공부하게끔 저는 집필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을 잘 배웠는지 검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가 진행돼야 그것이 수학을 배우는 것이지. 그래서 교과서를 가끔 개편합니다만 이거 정말 눈 감고 아웅이에요. 물론 이제 한번 개편할 때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니 뭐 그럴듯한 아주 뭐 이건 붙입니다. 뭐 어떻게 바꿨고 그렇지만 수학 개념은요 지금 옛날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수학의 최첨단에 서서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수학을 개발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수학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뭐 필즈 메달이나 울프상이나 노벨 경제학 분야나 의학 분야나 물리학 분야 수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런 교육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조사 결과도 아닙니다. 영국하고 덴마크인가 그쪽 교수들이 조사한 건데 가장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개편하는 거 보면 뭐 피타고라스성이 중3 과정에 넣었다가 중2 과정에 넣었다가 뭐 집합을 갖다가 뭐 중1 과정에 넣었다가 뭐 고1 과정으로 넣었다가 뭐 코사인 제이 법칙을 가리켰다가 또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저는 집필자들이 이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이미 100년 전에 나왔던 거 이상을 가리키는 거고 교과서 내용은 미적분도 벌써 몇백 년 된 거예요. 최신수학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걸 순서대로 미적분과 확률 통계에 맞춰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교과서를 쓰면 됩니다. 저는 뭐 하여튼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의 교과서 체계가.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 중3 과정에 있었다가 중2 과정에 있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튼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꽤나 어려운 문제지만. 뭐 지금 선생님들이 낸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예, 그런 학생은 천천히 가르쳐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예, 수문계 방식으로 풀어서 개념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단계에서는요. 자, 이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이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사다리꼴이 되는데 이 사다리꼴을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렇게 세 개 더해서 이렇게 구하고 또 하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 플러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요 x가 나옵니다. 자, 지금 쓰인 게 역시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 초등학교 과정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죠. 자, 일단 뭐 좀 디테일하게 해보면 여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면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점하고 x를 더하면 90도겠죠. 왜냐면 여기가 90도니까 이 둘을 합해야 90도일 겁니다. 근데 얘를 돌려놓은 거니까 여기가 x죠. 여기가 점이고. 그래서 점하고 x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요? 90도니까 이 전체가 180도잖아요. 그럼 90도 빼면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6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합동이니까 6이고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2분의 1 x 곱하기 x 또는 2분의 1 x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하니까 12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을 하면 바로 사다리꼴 ABCD의 넓이가 됩니다. 수학에서 어떤 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현재 어떤 시험 제도에서 이걸 하기 싫어하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줘요. 입시 제도 자체가. 그래서 영원히 수학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한 문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만 하더라도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한 600가지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만.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거나 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그것을 갖다라 놓고 푸는 테크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지금 이런 방법, 이거 플러스 이거로 구했죠. 이번에는 이 넓이 플러스 이 넓이로 구해서 얘가 나옵니다. 해볼까요? 자, 일단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고요. 자, 높이는 이 대응 꼭지점과의 수선의 길이죠. 수직선. 근데 이 둘이 평행하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므로 높이는 얼마입니까? 3 플러스 4에서 7이 됩니다. 그래서 1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가 7이죠. 그래서 2분의 3, 7, 21이 됩니다. 자,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풀었죠. 근데 그렇게 풀면 x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풀이도 되게 수학에선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은 14 플러스 2분의 21이고요. 자, 양변에 12를 넘길까요? 그럼 2분의 1 x 제곱은 14에서 12 빼면 2 플러스 2분의 21이고 양변에 2를 곱하면 x제곱은 4 플러스 21이어서 x제곱은 25가 되니까 자, x 곱하기 x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해서 25가 되려면 x는 바로 5가 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게 무슨 단계라고 그랬습니까? 수단계예요. 자, 이제 문 단계를 보겠습니다. 문. 자, 문 단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자로 바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경찰대 문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바꿔서 90도만큼 돌려서. 그쵸? 자, 그 다음에 넓이를, 이 부분 넓이가, 2분의 1 AB고, 여기도 똑같고, 이 90도니까 2분의 1 X제곱이니까 2분의 1 AB를 두 개 더하면 AB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 바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 플러스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봅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고요. 자, 높이가 이 변에서 대응콕 지점까지 뭐 했으니까요. 이 길이니까 이 길이 얼마죠? A 플러스 B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A 플러스 B고,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A 플러스 B죠. 그래서 요거를 써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2분의 1 AB 플러스 2분의 1 B제곱 플러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분의 1 AB가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 AB와 2분의 1 AB를 더하니까 AB가 되고요. 플러스 요거 두 개 2분의 1 B제곱 플러스 2분의 1 A제곱인데,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 같죠. 그래서 AB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 되고, AB가 같으니까 사라지고 양변에 2를 곱하면 B제곱 플러스 A제곱은 X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단계예요? 문자로 바꿔서 풀었다 해서 문 단계죠. 이제 개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개 단계로 가보면 개 단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 문제의 처음과 조건. 자, 이게 이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과정.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과정이죠, 과정. 자, 요게 이제 문제 또는 조건, 과정,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요게 결론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정 생략법이라고 했죠. 과정을 생략해서 조건에서 바로 결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눈썰미를 키우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볼수록 늘어요. 개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빗변의 제곱 x제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과정생략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조건이었죠. 과정을 생각해서 나와 남이 쉽게 푸는 방법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걸 만든 후, 자, 원래 주어졌던 이 수단계의 문제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풀어보는 것이 개념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까 삼각형 넓이로 구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x 곱하기 x는, 그죠? 그 다음에 a가 3이니까 3 곱하기 3, 9. 이게 9고요. 이게 16. 더하니까 25고, 똑같은 수 두 개 곱해서 25가 되려면 5 곱하기 5가 25니까 x는 5. 자, 똑같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정말 가르쳐줘야 될 기본적인 수학하는 법인데, 자, 이 방법으로 수학을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해도 항상 이 룰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안 가르쳐진다는 거죠. 문제는. 왜? 수학이 아닌 사이비 수학을 공부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거 답 맞추는 방법만 자꾸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도 이것도 잘해요. 제가 그거는 이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문계 형식.
수문계 형식. 나중에 제가 어떤 문제든 수문계 형식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하면 수단계 숫자로 풀고 문자로 바꾸고 문자의 처음과 끝을 이어서 개념화시킨 후 다수 숫자로 푼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사각형 넓이로 여러분 풀어봤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은 과정을 생략해 나와 남이 함께 쉽게 푸는 방법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덕을 악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미덕을 배우는 게, 정말로 배우는 게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은 만약에 이 문제를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래,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풀래, 예, 저희 학생들은 100%이 둘 다를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랬을 때 뭐 한 1년 반, 2년 정도면 중1 학생이, 최고 어린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거 지금 아예 수학 공부를 안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고1 학생도 괜찮아요. 고2 학생도 괜찮고. 근데 상업용 수학 문제 풀이에 정답에 아주 그냥 함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당장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가르치기가 더 힘듭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4학년이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뭐 앞에 거를 다 이런 식으로 논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해서 뭐 이과 미적도 하고 기하벡터도 합니다만, 제가 뭐 재수생 고3만 한 15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재수생 고3 가르친 것보다 이 중1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해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수학 프라임에서 저와 함께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뭐 좀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 할 바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튼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이걸 수문계 형식으로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한 번 이해하고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 이 푸는 학생들 보면 겨우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풀어보라고 그러면 못 풀어요. 그럼 실력 향상이 일어난 겁니까? 똑같은 문제도 못 푸는데, 그 과정이 생각이 안 나는데, 노력은 했지만 하나도 실력 향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개념 공부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말 이거를 이해했는가? 물론 아이가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있으면, 자, 이 학생이 이 수학을 공부를 이렇게 했어. 근데 이해했다고 하고 이해한 것이 실제로도 이해한 것이면 그 학생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위 5%예요. 굉장히 수학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95명은 이해한다고 여기는, 그 아이는 이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6년을 공부를 하는 거죠.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거기 넣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은 근데 형식 조작기 이전은 괜찮습니다. 그런 식의 좀 그런 것들이. 근데 형식 조작기 이후에 이해가 아닌 것을 이해라고 오해해서 머릿속에 정보들을 싸니까, 저는 그런 식의 수학 공부는 차라리 안 하는 상태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는. 그러면 안 했으면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해도 뭔가 의문점이 있고 사고방식이 좀 유연한 학생은 또 됩니다. 수능 5등급인데 1등급 나와요. 1등급이 아니라 이과에서 만점 나옵니다. 100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도 실제로 이해했나가 되게 중요한데, 그 개념 인증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